에코프로를 1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비중을 30%를 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손실률로 따지면은 한 16%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죠? 이제 일단 이거를 분할하기 전에 이제 네. 매수를 하신 거고 3월 달에 에코프로의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분할 이후에 좀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예전에 이 에코프로를 100만 원대에 샀다가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신 이제 경험이 있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6%의 손실이 조금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저희 그 목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특히나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이 대장주인 에코프로를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우리 박수범 이사께서는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 이거 가져갈까요? 팔까요? 저는 좀 매도 관점입니다. 자, 매도 의견이시고요. 김근호 전문가는요? 저는 보유입니다. 네. 자, 우선 엇갈린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박수범 이사께서 매도해 주신 의견 근거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판매량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쪽이긴 한데, 중국은 워낙 또, 자체적인, 회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회사들과 우리가 그쪽 이제 밸류체인이 형성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전기차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낙수 효과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일단 미국 북미 시장이랑 유럽 시장이랑 전기차 판매량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좀 전기차에 대한 이런저런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겨울에 이제 전기차가 테슬라 차량들이 충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진짜 차들 갖다가 줄을 서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9시 뉴스에서 많이들 좀 보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라는 게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좀 추위라든가 너무 춥거나 또 너무 이게 덥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경유차도요. 영하 17도 이하에서는 경유가 얼어버립니다. 어느 시점이 영하 17도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휘발유 있죠. 휘발유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한 27도 정도, 25도 정도 되면 거기가 어느 정입니다. 실제로 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로 바깥 공기가 날씨가 영하 20도가 넘어가도 휘발유 차량들이 이렇게 막 움직임을 가져가는 이유는 그만큼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자동차를 잘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씨가 좀 추워지고 하면 이제 배터리 충전량도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또 기술적으로 나중에는 보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걱정은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저는. 앞으로 보게 되자면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올해 4분기 실적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만 놓고만 보자면 저는 일단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적인 움직임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종합해서 하반기에 공략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물론 단기 스윙이라든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건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잡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그리고 독일차 BMW도 마찬가지고 벤츠도 마찬가지고 다들 처음에 전기차 모델을 내놓았지만 지금은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많이 좀 생산하고 있고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라인업에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또 이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조지아주에 이제 공장 짓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완공되면 다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이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너무 어차피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2차 전지가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건 아니냐.
그런데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다, 2차 전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물량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라 그러냐, 수요보다 공급량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번 실적도 안 좋았지만 계속해서 실적이 터닝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또 하반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일단 저는 매도를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뭐 나는 뭐 하반기까지 들고 갈 수 있다 하신다면 들고 가시고요. 하반기까지 들고 가기는 그렇고 나는 좀 약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단기 수익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는 분이시라면 일단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안타깝습니다. 박수범 이사께서는 아직까지 이 전기차 업황과 관련해서는 뭔가 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분위기는 감지가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사실 이 종목은 국민주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도 좀 맞아요. 나왔었는데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하고 중장기의 이런 투자 전략이 다르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어떠한 부분에서 좀 가지고 있어 볼까요? 저는 우선 보유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이게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앞으로 반등이 나와서 추세 전환은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얘는 이제 반등이 나와도 지금 신청자분께서 보유하신 평단 정도일 거고요. 저 이 뷰는 아마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테슬라의 반등을 어느 정도 추종하는 게 아직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결국 업황 턴어라운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는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게다가 그 중에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에코프로 BM인데 얘네들도 이제 그 모멘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의 가장 주된 내용을 보면요. 이미 한번 사셨었어요. 전 고점대에서. 근데 거기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제는 돌아서겠지 하고 또 사신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지금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본저를 줬다고 봅시다. 실제로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 들어갈 때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또 고점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 고점에서 또 손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려와 봤더니 이제 반등 주겠지 하고 사면 또 밀릴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뭐랄까 정확한 기준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권장드리는 거는요, 실적이 잘 나오는 거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단순합니다.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실적에 수렴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멀리 뻗어나간다면 실적이 좋을 것 같아가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좋을 것들에 추종하는 애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가지 마시고 간단하게 가셔라. 그냥 실적 찍히는 애를 보시면 됩니다. 실적 찍힌다는 건요. 전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 대비 좀 낮고요. 이번 분기 대비해서 다음 분기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점점 나아질 것 같은 애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요. 그런 종목 한번 찾아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섹터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할 수 있는 내가 이 투자의 함에 있어서 투자의 본질을 좀 느낄 수 있는 원칙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에코프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턴어라운드는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 정도를 저는 기대하고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12만 원대 정도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뷰가 그럼 안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이제 2년, 3년, 4년, 5년 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한 1년 정도 거리거든요. 그랬을 때 한 2분기, 3분기 되면은 이제 저점 다지고 한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늘어난다라고 봐요. 하지만 100% 그럴까요? 그거는 저는 확답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섹터 단위로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저도 단기 트레이딩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건요. 새로운 모멘텀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 입장에서는요. 리튬 가격의 반등. 저점을 막 다지고 있던 리튬이 갑자기 반등을 줍니다. 그럼 우선 반응하는 게 양극재거든요. 양극재 반응하면 에코프로 같이 반응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술적 반등을 활용하고 반등을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이야기 드려요. 하지만 이걸 끌고 가서 추세 전환이 돼서 예전에 이제 분할하기 전에 150만 원대였잖아요. 그 가격대까지 다시 도달하는 어떠한 모멘텀을 보여줄까라면 저는 그러기 힘들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투자하실 때에는 잘
손실 없이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잡아볼게요. 예. 손절가는 그럼 어떻게 잡아요? 사실 손절가는요, 저는 네. 전저점 드리려고 했습니다. 96,000원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이 구간 주변에서 이제 96,000원 정도에서 이탈하면은 사실 정리하는 게 맞고요. 이제 비중도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반등이 나왔다 하면은 본절 가격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2차 전지들이 종종 이렇게 또 상승도 하고 반등의 기미가 나오면서 계속 좀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데 네. 2차 전지의 업황이라든지 불확실성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심리도 여전하다라는 점은 또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코프로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박수범 이사께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손절을 하고 좀 나오자는 관점에서 목표가랑 손절가는 제시를 안 하셨어요. 단기 관점에서 손절이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하반기까지는 유효하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김근우 전문가는 보유인데 긍정적인 의미의 보유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잘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관점에서 목표가 1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6,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